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금 제 뒤에 걸려있는 저런 동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땡그랑하는 동전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높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2016년인가 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고하고 자기가 들고 나갈 때도 신고하라라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요. 그 법이 발의됐을 때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남들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철수가 순이한테 돈을 전달하듯이 비트코인을 전달한다 그랬는데요. 비트코인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비트코인을 이해를 멈추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트리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매트리스 영화에서는 이런 현실이 코드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이게 현실이 나무나 철이 아니라 코드로 보이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빌딩은 호텔입니다. 그걸 코드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10분마다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빌딩은 매년 한 층씩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미 13년이 됐으니까 지금 한 130층까지 올라온 거고 앞으로 한 50층 올라가면 이제 이 빌딩은 끝난 겁니다. 층은 계속 올라가는데 요새 빌딩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30평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50평을 쓰니까 그냥 배선만 깔아놓고 전기나 이런 것만 해놓고 놔두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빌딩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편의상 1비트코인을 룸 하나라고, 이 호텔의 룸 하나라고 생각해 보죠. 이 호텔의 룸을 딱 보시면 이제 방문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룸 앞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명패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 명패입니다. 디지털 명패가 걸려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열쇠 구멍이 있겠죠. 자, 비트코인을 철수가 순이한테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철수가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룸 앞에서 그 열쇠 구멍에다가 자기 열쇠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방에 안 들어가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닫습니다. 닫으면 명패 이름이 순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수가 자기 열쇠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엽니다. 그러면 그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네, 순이가 와서 순이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이제 철수 거에서 순이 걸로 이전이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1비트코인씩만 거래하냐?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제가 1비트코인을 쪼개서 0.5비트코인만 순이한테 주고 0.5비트코인은 내가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상상해 보죠. 제가 다시 철수라고 써있는 룸 앞에 있습니다. 호텔 방 앞에. 그리고 제 열쇠로 그 꽂아 넣어서 문을 열고 다시 닫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트리스의 코드로 만들어진 빌딩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평짜리 방이 두 평으로 나뉘니까 0.5평, 0.5평이 된 거죠. 빌딩의 크기에는 차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당연히 생기지 않죠. 네, 호텔 룸의 크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역시 제 이름 철수라고 써 있는 거고요. 방 하나는 이제 순이 이름으로 명패가 생기고 열쇠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0.5 그 방에 그 순이라고 써 있는 방문은 순이가 와서 순이 열쇠로 열어야 되고요. 0.5로 되어 있는 그 방은 제가 여전히 또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방들은 어떤 방은 한 평이고 어떤 방은 10평이고 어떤 방은 0.1평이고 심지어는
1억 분의 1평 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거든요. 이 빌딩의 안에 있는 호텔의 개수는, 방의 개수는 항상 바뀝니다. 네. 그리고 방의 평수도 항상 바뀌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래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한히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평짜리 방을 여러 방으로 나눠서도 각자의 누군가의 방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여러 명이 여러 개의 방을 합쳐서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겠죠. 네, 각자 열쇠를 다 열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문을 닫으면 그 명패가 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흩어져 있던 여러 방들이 한 방으로 합쳐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나요? 3층에 있던 방하고 5층에 있던 방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안 되는데 여긴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최신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빌딩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빌딩이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을까요? 네, 이 빌딩이 누군가의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전 세계에 수만 개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만 개의 컴퓨터 속에 이 똑같은 빌딩의 이미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앨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거를 없애려면 이 수만 개의 컴퓨터를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딜리트를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1% 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호텔을 조금 더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그 NFT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한 호텔은 방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그냥 방문만 열고 닫으면 명패 이름이 바뀌고 있고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여러분 호텔 방에 남한테 안 줘요, 아직. 제 이름이 명패가 있고 제가 제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꽃병을 둬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럼 명패 이름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한테도 안 줬거든요. 꽃병만 놨어요. 자, 이 호텔방은 다른 호텔방하고 동일해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요새 이것을 non-fungib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호텔방도 제가 아무리 꽃병을 넣었어도 한 평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쪼개면 이 꽃병이 없어져요. 그걸 또 어떻게 없어지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방하고 합쳐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꽃병을 유지하려면 요 방 그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저처럼 비트코인 초기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들, 이더리움 만든 비탈리 뷰테린 이런 사람들은 요 기능에 주목을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칼라드 코인이라고 합니다. 칼라드 코인은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기념주화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88 올림픽 기념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것은 500원짜리인데 500원인가요? 88 올림픽 기념주화인데 그걸 500원짜리로다가 이렇게 호떡 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는 놔뒀다면 그게 5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비트코인하고 달리 내가 꽃병을 놨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주화처럼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칼라드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꽃병만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가 주식의 증표를 넣을 수 있겠죠.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내 호텔방에는. 그리고 여기다가 음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라는 호텔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겨 넣으면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기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기록이 제대로 원본의 기록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죠. 이것이 등기소잖아요. 유변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 호텔방 문을 열어서 여기다 꽃병도 넣고 뭐 액자도 걸고 뭐 디지털 이미지도 넣고 아바타도 넣고 해가지고 NFT라 그래서 거창한 이름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막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비트코인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래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들이 구겨진 5만 원이건 새 5만 원이건 같은 등가로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대체 가능성, 이것을 펀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화폐는 대체 불가능한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장점은 대체 가능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호텔의 그 디지털 이미지에서 무한히 쪼개지기도 하고 무한히 합쳐지면서 방의 평수만 바뀌면서 똑같은 호텔 방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쳐졌다가 뭐 쪼개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래라고 하고
비트코인의 거래라는 것은 이런 동전들을 막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동전을 들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문을 열고 남한테 주고 내 호텔에 뭐 문을 열고 거기다 뭔가를 꾸며놓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애초에 국경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경에 너무나 민감한 현대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IMF나 한국은행이나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한 대로 제가 51%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부가 이제 때를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어느 잡지를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단합을 해가지고 이 채굴자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리고 채굴기를 다 압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이런 글을 누군가가 썼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깰 수 있었을 때는 왜 지났냐 하면 채굴자들을 억제했을 때 비트코인 시스템한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은 채굴자들에게 위해를 가해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채굴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설명한 이 호텔하고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호텔의 거래를 업데이트할 때 이것을 공증하는 심판자들이고요. 이 빌딩의 복사본은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참 돈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번에 우크라이나에도 용병들이 막 가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우려고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세계에도 많아서 자기 컴퓨터를 그냥 이 빌딩을 다 넣는데 할애를 해가지고 2주 동안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채굴자들을 그 상상처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건 맞는데 원래 정상적인 거래들은 훼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호텔 빌딩을 가지고 새로운 채굴 방식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새로운 거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깰 수 있는 줄 알고 채굴자들을 억제했는데 자기네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51% 공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채굴의 이 파워를 이 공증하는 사람들 중에 51%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서 51%로 확보하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순이한테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채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취소를 시켜. 10분 안에. 그리고 나서 취소를 했으니까 순이는 자기 방인 줄 알았는데 순이 열쇠가 안 먹혀. 계속 철수 방이야. 그래놓고 이것을 내가 영희한테 다시 줄 수 있어. 내가 채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내가 민수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순이는 이게 정상적인 비트코인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영희도 정상적인 줄 알고 철수한테 받았는데 문이 안 열려. 민수도 정상적인 줄 알고 받았는데 문이 안 열려. 이 30분 동안 3명 속였어요. 채굴 파워 51% 정부가 확보해가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중지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1% 공격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해가지고 무슨 짓을 한번 할 수 있는 거냐면 순위를 딱 한 번 속일 수 있어요. 순위를. 이제 영희, 민수도 못 속여. 10분 동안 딱 한 명 속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돈인 줄 알고 받았더니 이게 내가 내 열쇠로 안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중지불도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한 번 딱 이중지불로 자기가 남을 속일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사면 10분 만에 결제가 완료돼가지고 제가 안 잡힐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중지불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사촌 아까부터가 네 한번 생각해봐라. 2번은 못 속이는데 도대체 무슨 물건을 10분 안에 주면서 그렇게 엄청난 물건을 네가 팔 수 있겠냐? 항구에서 엄청난 석탄이나 석유나 철강을 실어가지고 10분 만에 항구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고호의 그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고호의 그림을 갖고 있어. 누가 비트코인을 50%의 파워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호의 그림, 해바라기 그림을 엄청난 거를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을 주고 샀어. 여러분 10분 안 기다리고 비트코인을 믿으니까 그림 내줬어.
그리고 이 사람 트럭으로 싣고 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채굴 하는 직원들한테 야, 그 비트코인 취소시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일한데 고호의 그림을 파는 여러분의 그 화랑이라면 10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좀 기다리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슈퍼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살 때는 우리가 위패인지 전부 확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위패를 확인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믿는 게 더 싼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51%의 채굴 파워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이제 없는 게 뭐냐면 해봐야 이중지불을 한 번밖에 못 속이고 게다가 그렇게 우리가 스포일 됐다고 하죠. 그 스포일된 빌딩들은 이 전 세계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그 빌딩들을 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넣질 않습니다. 자기 컴퓨터에는 스포일되기 전에 빌딩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채굴자들을 전부 억제해가지고 억압해가지고 계속 뭔가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전기료를 계속 내다 보면 정부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다시 이 빌딩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